전남 신안군의 한 외딴 섬 염전에서 지적장애인이 수십 년간 강제노동에 시달렸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장 씨는 IQ 42의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1988년 경기도 성남에서 실종된 뒤 37년 동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이미 장 씨가 세상을 떠난 줄 알고 있었으나 올해 7월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후견 절차 동의서를 받으며 극적으로 생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가족이 달려가 본 장 씨의 모습은 인간이라 믿기 힘들 정도로 참혹했습니다. 그는 발톱과 치아가 모두 빠져 있었고 햇빛에 그을린 피부와 굽은 허리에는 수십 년간 염전에서 노역을 해온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장 씨는 20대 후반의 청년으로 세상을 떠났다가 60대 노인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요양병원 측은 장 씨를 맡기고 간 염전주 A씨가 그를 무연고자라고 설명했다며 가족이 없는 줄 알고 병원에서 후견인 신청 절차를 밟으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4년 반 동안 장 씨에게 임금 6,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벌금 300만 원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한 임금 체불이 아니었습니다. 장 씨는 A씨 부자에게 대를 이어 최소 20년 이상 착취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의 부친 또한 2014년에 지적장애인을 염전으로 유인해 강제노동을 시킨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염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산속이나 창고에 숨어 지낸 기억을 생생히 증언했습니다. 염전이 폐업된 뒤 요양병원으로 보내지기 전까지 그는 오랜 세월을 그렇게 갇혀 지냈습니다. 경찰은 과거에도 장 씨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구조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2023년 신안군청이 장 씨의 착취 정황을 파악해 수사를 의뢰했을 때도 장 씨는 A씨와 분리되지 않은 채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장 씨가 분리를 거부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스스로 판단 능력이 제한된 지적장애인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국가가 할 일은 그런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지 방치하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장 씨는 지난 수십 년간 제도와 행정의 빈틈 속에서 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채 살아왔습니다. 섬이라는 지리적 고립, 장애라는 사회적 약점, 그리고 당국의 무관심이 삼중으로 겹치며 한 인간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 갔습니다. 이번 사건은 2014년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신안염전 노예 사건이 재현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당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전수조사와 관리 강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참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또 한 명의 피해자가 수십 년 동안 외면당한 채 살아왔다는 사실은 국가의 기본 책무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장 씨는 현재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긴 세월의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산속에 숨어 있을 때 무서웠다고 반복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를 그렇게 만든 건 단 한 사람의 폭력만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그를 보지 못했던 사회 전체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염전의 비극이 아니라 여전히 약자의 삶을 보호하지 못하는 한국 사회의 민낯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장애인, 노숙인, 이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여전히 보이지 않는 노동의 이름으로 착취당하는 현실 속에서 장 씨의 이야기는 국가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다시 묻고 있습니다.